분재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예술분재원 이재령입니다. 오늘 지금 이게 제 첫 멘트를 들으셨을 텐데, 소리가 평소와는 좀 다르죠? 분재TV를 운영하시는 이 박종진 님께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이 무선 마이크를 지금 장만을 했습니다. 여기가 국도변이라 이 차들이 요란스럽게 지나가고 또 하우스다 보니까 방음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여러분이 보실 때 분재원 앞을 지나가다가 이 정도 나무가 보면은 저 나무 멋있네 하고 한 번쯤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 정도 나무를 가지고 두 가지 실습을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나무 한번 보시죠. 밑에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올라갔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 S자 곡, 이 S자 곡도 아주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정확하게 가지 배열이 마치 우리가 표준 곡간, 전형적인 표준 곡간을 보듯이 가지 배열도 아주 이상적이고요.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별로 흠잡을 데 없이 보이는 나무입니다. 세력도 지금 건강하게 순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줬고요. 근데 이 나무를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그 취목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카메라 한번 놔볼까요? 여기 지금 청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, 오늘 얘 출연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지금 편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데요. 우리가 흔히 청개구리다라고 그러면은 늘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청개구리만 떠올리죠. 근데 가을에 잎이 지고 나면은 청개구리 색깔도 나무 이 줄기 색깔 비슷하게 변해요. 근데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지금 현재 모습이죠. 아주 자, 이렇게 거의 육안상으로 보기에 별로 흠이 없는 이 나무를 가지고 왜 취목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? 그 이유는 일단 이 가지 상태를 볼 때 이 가지가 취목할 수 있도록 매년 두세 번씩, 두세 번이 아니고 서너 번씩 가지 정리를 해서 이 작은 가지들을 완전히 하나의 나무로 독립해도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이고, 또 하나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무게 보이는 것은 이건 이 자연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생긴 이끼인데, 조금 있다가 이 카메라가 근접해 오면은 확인을 한번 해드리는데, 여기는 아무리 메꿀려야 메꿔지기 힘든, 물론 죽어라고 이 나무만 쳐다보면서 메꾸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메꿔지겠죠. 근데 그런 상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나무가 작품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죠. 참고로 이 정도 굵은 나무들을 가지고 제가 어느 카페에서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뭐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취목해서 뭘로 만들어 갖고 밑둥치가 좋으니까 새로운 나무를 한번 기대를 하고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, 그분이 꼭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소사나무나 단풍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상처가 클 경우에, 그러니까 상처가 한 10cm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아물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상처 치료 속도도 느리고 잘 아물지 않아요. 자,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이 상처는 지금 이 새카만 부분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가 잘려나간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자연 상처는
상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, 이 상처가 하염없이 썩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이 자연적으로 생긴 상처는 조금 이 상처를 걷어내다 보면은 안에 까맣게 단단한 막이 나와요. 나무 스스로 이 상처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. 그런데 이 방향을 돌려서 이걸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큰 가지 하나를, 거의 이 줄기와 다름없는 이 가지 하나를 잘라낸 상처예요.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해 보겠다라고 저게 카토파스타를 붙여가지고 3년, 2년에서 3년 그 정도에서 한 번씩 떼어내고 또 상처를 내고 해서 이게 조금씩 아물려 가는데, 요게 거의 지금 이 나무가 분생활을 거의 20년을 넘게 했는데요. 이 동안에도 겨우 아물어간 정도가 이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걸 중단을 하게 되면은 이 둘레 부분, 상처가 아물려고 했던 이 부분들이 다시 말라가는 일이 생겨요. 그래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를 해간다라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이 정도로 치료를 했으니까 이걸 완벽히 치료하려면은 이 치료하는 사람이 한 300년 살아야 되겠죠.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결정적인 흠이 되는 부분이고요. 이 부분 위에 또 하나의 상처가 카메라가 들어가기 조금 힘든 부분인데,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자연 상태에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 순을 받아낸 거거든요. 순을 받아내서 이게 지금 손가락보다 훨씬 굵은 이 굵기로 지금 배양을 한 거예요. 수감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 줄기가 굉장히 많이 굵어졌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나무 자체가,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? 이 나무가 이 상처 때문에 위험에 처할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. 왜 그러는 거니? 이 밑에 가지가 받쳐져 있고 이 나무 밑에도 받쳐져 있고, 무엇보다도 이제 수세가 좋기 때문에 그러는데,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처는 상처죠. 근데 이 상처는 최소한 아까 처음에 보았던 상처보다는 아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건 꾸준하게 이 둘레를 갖다 나중에 이 상처 치료 과정을 또 보여주는 기회가 있을 텐데, 그때 이 상처 치료를 하면은 이 정도는 집중적으로 한 10년 정도면 완전히 아물릴 수. 자, 그래서 이 나무를 취목을 하는데, 여러분들이 기존의 이 이론이나 학설에 의하면은 취목을 할 때는 이 순을 정리하지 마라,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. 이유는 이 순이 왕성하게 성장을 해야 뿌리가 잘 나온다라는 얘기죠.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저는 이 새로운 순들을 갖다 전부 정리를 합니다. 결론적으로. 그래 놓고 여기 취목한 부분을 갖다 성급하게 떼어나지 않고 1년을 기다려요. 지금 오늘이 5월 11일인가요? 오늘 만약에 취목을 했으면은 이제 올 겨울에, 내년 1월, 2월쯤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떼어내서 다시 심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니? 제가 이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순 하나에 뿌리 하나다라고 그랬죠. 근데 이 순이 도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뿌리에도 도장하는 뿌리가 생겨요. 그러니까 팔방근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지체를 하더라도 이 뿌리가 골고루 나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단순하게 뿌리만 내릴 것 같으면은 이 상태로 취목을 하면은 뿌리 아주 잘 내려요.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리듯 팔방근으로 사방으로 잘 뻗은 뿌리를 만들어내려면은 이 모든 가지가 골고루 성장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.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를 갖다 이런 식으로 순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 순정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이것은 이 약한 순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조금 강하게 삐져나오는 순들을 전부 잘라줘요. 이건 소사나무는 그렇게 하는데, 그러면 단풍나무는 어떻게 합니까? 단풍나무는 또 그렇게 하는데 쥐똥나무는 또 어떻게 합니까? 또 쥐똥나무는 그렇게 하는데 등나무는 어떻게 합니까?
그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본적인 원칙은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소사나무가 모든 나무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소사의 수형, 그 다음에 소사의 순정리, 가지정리 방법 이런 것들이 실상은 거의 모든 나무에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나무 순을 정리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나무 순을 정리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지난번에 그 소나무 순집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. 강한 순을 잘라서 이 성장을 일시 정지시키면은 이 안에 있던 눈들이 성장해 나온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사나무나 기타 잡목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. 이 자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냉혹해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해서 일도 못하고 병들고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라든가 복지 혜택을 누려가지고 같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죠. 근데 이 자연은 아주 냉혹해가지고 이 나무 가지 하나에서조차 햇볕이 들지 않는, 그러니까 햇볕이 들지 않아서 일하지 않는 가지는 과감하게 다 도태를 시켜버려요. 그러면은 결국 끝에 가서는 끝에 강한 순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되죠. 이 순집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숨어 있는, 그러니까 재벌이 막대하게 벌어들인 돈을 재벌 혼자 독식을 하지 않고 그걸 풀어서 잠깐 성장이 더디더라도 이 안에 이렇게 말라 죽는 가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 안에까지 골고루 햇볕이 비치도록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나무 전체가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순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? 이 순치기를 안 하면은 이 가을이 돼가지고 또는 겨울이 돼가지고 이 소사나무는 원래 지금 보는 나무가 아니고 겨울에 보는 나무인데 겨울이 돼가지고 이 나무 한수라고 그러면 겨울나무를 한수라고 그래요. 이 한수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다. 자, 겨울에 이 나무 모습이 왜 아름답지 않느냐? 그것은 이 겨울 한수는 잔가지가 생명이거든요. 근데 그 1년 동안 계속 키워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삐쭉삐쭉 솟아난 이 가지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길게 자라나겠죠. 그리고 나머지 나무들은 속에서 말라 죽거나 세력이 아주 약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가지와 가지가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재는 이 키우는 사람이 얼마만큼 손길을 주었느냐, 손길이 갔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결정이 되곤 해요. 어떤 데 보면은 이건 1년에 겨울에 한번 순 한번 가지 한번 정리했다가 1년 동안 그대로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겨울에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지를 않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를 정리를 해주는 것은 일단은 지금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 보기 좋아요. 제 지난번 나온 영상하고 이번 나온 영상하고 제 모습 차이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삐쭉삐쭉 솟아난 이 순들처럼 제 머릿결도 그랬죠. 근데 오늘은 이쁘게 이발을 하고 왔는데 마치 이발을 하고 난 것 후처럼 이 나무도 이 긴 순들을 갖다 정리하면 보기가 좋아요. 그리고 이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세력을 분산시키고 속에 있는 눈들을 갖다가 튀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작고 조밀하게 만들고 그래서 손이 간 만큼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 뭐 일석사조까지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순짓기 작업입니다.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도 가지가 촘촘하기 때문에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되죠. 그래서 이 소사나무 이 순집기는 소사나무뿐만 아니고 모든 나무 순집기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. 그러니까 세력이 강한 순들을 일시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짧게 잘라줘서 세력을 갖다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나뭇잎에 가려져 있던 이 속에 들어있는 눈들을 싹을 틔워가지고
요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한마디로 기회를 골고루 주는 거죠. 그것이 이 순짓기의 목적입니다. 자, 이렇게 순정리를 전부 한번 마쳤는데요.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 순정리를 도대체 몇 번을 해줘야 되느냐, 언제 해야 되느냐, 이것이 이 순정리를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달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꽃과 열매를 보는 나무가 아니고 이런 소사나무처럼 이 꽃과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잎을 보는, 관상하다라고 그럴 때 상자, 잎사귀 옆자에서 상엽식물이다, 상엽분재다라고 그러는데, 이런 나무들은 보기 싫을 때마다 좀 길게 나오면은 아무 때나 이 순을 집어주면 돼요. 그래서 자주 집어줄수록 가지가 촘촘하고 또 가늘게 만들어지겠죠. 그런데 꽃과 열매를 보는 나무는 이 작업을 장마철까지, 장마 시작하기 전까지 딱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야 돼요. 그래야 얘들이 이 혹서기에 잠깐 성장이 정지되는 그 기간 동안에 꽃을, 내년에 피울 꽃과 그 다음에 열매를 달을 그 눈들을 갖다가 만들게 되죠. 그래서 이 나무가 잎을 보는 나무냐, 꽃과 열매를 보는 나무냐에 따라서 이 순치기는 달라지는데, 이 장마 이전에 한번 순을 잘랐는데, 꽃 피는 나무인데, 장마 이전에, 5월 지금쯤 잘랐는데, 예설표 액비를 썼더니 순이 쭉쭉 자라나가지고, 요게 좀 보기 싫어졌다. 그러면은, 다시 장마 전이라고 그러면 한 번 더 해줘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횟수 제한이 없다. 다만, 제가 2번, 3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순치기, 가을에 단풍 보기 전에 한 번 더 해주는 것, 겨울에 그 다음에 성교계, 가지 정리 해서 잡목은 기본적으로 3개에다가 이 길게 자랐을 때마다, 필요할 때마다 순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순치기 작업을 마쳤으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취목하는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.